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화양동 일별, 화양동이 그 화양계곡을 말하는 거죠. 화양동 일별의 야구원겁전 백내내 여남가 일몽 일개지사야. 화양동 계곡에서 한번 이별하고 나니까 누구랑? 전용현이랑 아쉽고 섭섭하여 마치 구원겁전에도 명백히 되네 남과 일몽의 일 같습니다. 구원급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인연이. 근데 그게 명백히 보자면 내내 남과 일몽의 일 같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화양동 계곡은 아이고 씨, 확실히 여름은 여름인가 보다. 이게 많이 맥힌다. 지금의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 화양리 지역이며 조선 효종 때 송시열이 한거하였던 곳이다. 한거라고 하는 것은 한가롭게 기거하였던 곳이다, 이런 얘기죠. 경호는 지난번에 용영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 이거 화양동 계곡에서 한번 이별하고 나니까 아쉽고 섭섭해서 마치 구원급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명백히 남아있는데 내내 남과 일몽의 일 같다고 하면 전봉주는 순식간에 보내고 정명과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경호선사는 이곳을 자주 드났을 것을 알 수 있는 선시도 남아있다. 또 있어, 다른 시가. 그러니까 교도사가 여기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거 화양계곡을 품고 있는 희양산이야. 산 이름은 희양산이야. 희양산. 경봉분경과 중국 해산 접경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근처에 명찰 봉암사가 있어요. 봉암분경 봉암사죠. 봉암사. 큰선비 희양산이 근처에 주어야겠다. 큰선비가 누구야? 큰선비가 송시열이지 뭘. 우암 송시열. 희양산이 근처에 주어졌다면 이 근처에는 조선시대 유명한 서원들이 운집해 있는데 대대로 양반 분벌 가문이 그 일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호와 관계 있는 큰선비.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미치겠다. 어찌하냐. 더워요. 경호선사 집안의 여산송씨, 우암송시열로. 여산송씨 아니요, 은진송씨. 잘못 썼죠. 경호선사는 여산송씨고 이분은 은진송씨예요. 은진송씨. 에쿠씨. 우암송시열로 경호는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니 그래서 경호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지례도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거사장소와 달자까지도 일일이 전봉준에게 지원했죠. 이거 우암송시열의 사당이 아주 명당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명당. 안 떨어지네. 소식력 태동야 등기 따론 미심춘풍하여 영체 후연히 춘만보 장엄한 문구위 길상이 호러다 심축들이다. 소식을 듣자 하니 또한 태동마을 밤에 등불 아래서 차를 마시면서 논쟁한 것이 미심쩍었었는데 춘풍이 불어오니 그것은 봄가랑과 더불어 만법이 장엄하게 불어와 대골문이 함께 장엄하니 소위 길상이로다.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태동마을에서 그때 등불 아래서 차를 마시면서 승려가 되라 말아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미심쩍었었는데 춘풍이 불어오니 경호사가 뭐랬죠? 내연정에서 그 복숭아 끝이 활짝 피었을 때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공부를 해서 봄바람과 함께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전해왔다. 그러고 보니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골문은 뭐더라? 따는 당상이더라. 대골문이 함께 열렸더라. 길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경호사가 심축 축하드린다고 아까 했죠. 화양동 계곡에서 서로 일별한 유생의 소식을 듣자. 유생이 아니고 전용현. 또 안안동 태덕마을 선비마을에서 밤에 등불 아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유교와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 미심쩍었더라.
전영현이는 나는 스님 안 해요. 미친 짓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용현이가 매우 깊고 비교한 구석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봄이 되어 춘풍이 불어오니 그 속에서는 봄바람과 더불어 멀리 있는 경화선사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만복이 장엄하게 불어와 용현이가 분명 급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소식을 접했으니 그래서 경화는 진심으로 축하의 글을 전하고 마음으로 심축드린다 하겠죠. 곧 그대의 합격 소식과 더불어 대궐문이 함께 장엄할 것이니 미리 마음으로 이거는 소위 길상이로다. 이것이 소위 길상이로다. 외치고 마음으로 축하드린다고 서가는 것을 맺고 있다. 태동마을은 경북 안동시 와령면 태동의 산이산 마을로 자연마을로는 골담이라고도 하고 예서 태동 등의 태동 등이 있다 이런 말이지. 골담은 곡촌, 외촌이라고도 부르고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이리라 해서 골짜기 골짜니까요. 골담이라고 했고 거창에서 김천으로 오는 국도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외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거창 바깥에 김천에서 온다 해서 외촌. 어쨌든 그 마을이 좀 특이하고 또 경치가 아름답고 뭐 그런 곳이 그 바로 태동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성산생 필적지사 영위하여 분별이하니 견성이자위여변이로다. 인치산사하고 개불득지사야라. 문필에 종사하여 누가 이제 어차피 전영현이는 이제 중대기는 틀렸고 중은 미친 짓이라고 안 한다잖아요. 문필에 종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문필에 종사하여 그 정성들인 까닭에 그 보람이 반드시 일어나니 그 일을 영위하되 그렇지만 또 말하네. 스님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일은 이 일은 반석이에 길게 앉으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일은 불태워지듯 멸하는 것이니 무슨 일? 문필에 종사하고 그 정성들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일은 곧 불태워지는 것이니 불태워지듯 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이로써 견성 두 자를 견성 아까 학문과 근면과 학문 두 자를 내내 놓지 않으면 성공했을 텐데 여기는 뭐야? 그거 다 불태워지는 것이니까 견성 두 자를는 심오한 업이다. 무슨 업? 무슨 업일까요? 심오하다니까 대도를 성취하는 업이지 뭐. 대도를 성취하는 것도 업은 업이에요. 대도를 무슨 업? 심오한 업. 나도 심오한 업 할래. 참 심오한 경화선사 말도 잘 만들어. 말도 잘 만들어내. 말 제조업체야 그냥 아주. 여러분 심오한 업이랍니다. 무슨 업? 심오한 업. 너가 견성이 견성도 중요하죠. 견성 두 자는 심오한 업입니다. 그리하여 동료의 나이 용현이 20살 나이를 생각하면 찌르듯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니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얻지 못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찌르듯이 아프다는 거는 뭐예요? 승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다고 하니까 심오한 업을 지지 못해서 모두가 이를 얻지 못하는 일이라 마음이 찌르듯이 아프다라고 경화선사가 이 전영현이 승려가 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참 경화선사다워요. 경화선사답죠. 어쨌든 경화선사는 전영현이가 승려가 되기를 바랬죠. 근데 승려가 안 되잖아. 미친 짓이라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영현이를 설득하지 못해서 전영현이가 승려가 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니까 경화선사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견성 투자를 올려놓으면 심오한 업을 이룬다고 하는데도 안 돼. 에이? 안 돼? 그동안 그대 선비는 선비 같은 소리 하고 네 선비 아니죠. 문필에 종사하여 정성들인 가들게 그 보람이 일어나니 당연한 결과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 선비는 누구야? 전용현. 그러나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아가는 일은 그 일을 영위하긴 영위하되 그 일은 한순간에 불태워서 없어지는 멸하여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세속의 일이 허망하다. 지난번도 했죠. 일장 춘몽이다. 선지식의 입장에서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하려 도를 이루는 것은 견성 두자를 놓고 그리하여 이로써 견성 두자는 심오한 업을 이루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비록 출세하여 기쁘지만 우리 경화선사가 그냥 안타까워 죽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동료의 나이를 생각하면 찌르듯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라고 충언하고 있죠. 왜? 출가를 해야 되는데 나이는 갈수록 자꾸 벼슬자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타깝죠. 말은 삶이지. 그러면서 대도를 성취하는 이 일은 유생의 출세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모두가 얻지 못하는 일이요. 다 얻는 건 아니다. 유생의 출세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지만 모두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유생이 불교의 수행을 버리고 세간의 입신양명에 나아가는 것을 몹시도 안타까고 있는 선승경하더라. 그리하여 경호는 조카 용현이 엿을 자리에 나아간다 해도 출가하여 도를 성취하는 일만 못하다고 그냥 가슴이 찌르도록 아프대잖아요. 가슴이 찌르듯이 가슴이 아프대잖아요. 우리 경화선사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대가 원하는 길이라 어쩔 수 없으니 도에서 벌어지는 그대의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동료 같은 소리예요. 조카죠. 이것도 위장으로 부르는 용연에 대한 호칭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서간도 길구만. 약환지의 산문진이고 식준기뇨 무불반겸 백자 일봉앙정하니 영정언 여최초불비로다. 그랬죠. 환약, 약환이라고 썼는데 환약이죠. 환약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누가 환약을 보내왔어요. 그 저기가 전용현이가 스님 뭐에 쓰라고 피부병에 쓰라고. 환약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또 직접 방문했다니까요. 비안도를 방문해서 주신 사철쑥은 올 때 전용현이가 사철쑥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왜? 그 비안도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철쑥을 가져왔는데 식사할 때에 아주 기묘하다고 쓰인다잖아. 밥 먹을 때 뭘로? 반찬으로. 밑반찬이야? 사철쑥이니까 사철 먹을 수 있는 쑥, 그죠? 뭐 말려서 가져왔나 어쩌나 해가지고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식사 때에 반찬으로 기묘하게 씁니다만 저는 아무 물건도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 비안도의 꼴짝에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경사가 아무것도 드릴 거 없다고 하지만 전집사를 통해서 답 3이서 하면서 보내요. 뭘 보내더라? 백자환인가 뭘 보내지? 그 저기를 뭐지? 잣을 갈아갖고 뭐 만들어 보내. 백자편. 백자편을 만들어 동반하여 드리고 봉투에 넣어서 봉한 한 통의 편지도 겸해서 상가 올립니다. 그 봉투도 편지도 보내고 백자편도 만들어 보내고 바빠 원사 상가 올립니다. 간절한 뜻을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못 살아. 나머지 말은 남겨두고 엉성하여 제대로 예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비례 불고비례를 쓰셔서 내가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말을 꼭 쓰세요. 속상하지. 이게 지금 용현한테 보내는 건데 경화선사는 용현이 만들어서 보낸 환약의 은혜가 산처럼 높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아마도 용현은 지난번 천정암을 방문하였을 때 경화선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것을 염려할 정도로 경화선사에 대한 애정을 듬뿍 가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용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환약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사철쑥도 가지고 왔던 것이다. 용현은 이곳 천정암을 방문할 때 사철쑥을 해가지고 와서 경화는 식사하는 가운데 유긴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반찬거리가 딱히 없는 경화선사가 식사의 반찬 대용으로 쑥국이나 쑥떡을 해서 섭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화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 용현이가 천장암도 방문하고 또 비안도도 방문하고 그리하여 자신은 가진 게 없었고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아무 물건도 드릴 게 없지만 백자편을 만들어 동반하여 드린다고 하는데 그 연암산 그 산속에 잣나무가 있어 잣은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화는 백자편을 만들어 보내고 있었으니 겸해서 봉투에 넣어 봉한 한 통의 편지도 삼가 올린다고 겸양지독으로 표현을 쓰고 있으며 궁핍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다하 자신의 간절한 뜻을 받아주기를 청하고 있고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총총 나뭇잎을 남겨두고 엉성하여 제대로 예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진솔하게 적고 있으니 그 후로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경화선사는 다시 화양동 계곡을 찾아가 마지막 시한수를 남기고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경화선사는 또 화양계곡을 또 가요. 가서 또 써. 아주 화양계곡에 그냥 경화선사가 마지막 인사까지 가서 이제 가요. 근데 왜 화양계곡을 좋아하냐면 경화선사는 거기 가면 시름을 잇는다고 합니다. 여기 시에 나오죠? 시름을. 수심을 다하였구나. 죽소림만 편거요요 기회 부상 채운서로다. 화양무한 북유경에 진임만 동별이 수로구나. 서축의 송소림 삼봉의 논의는 서축은 뭐예요? 서축. 축서라고 썼지만 서축은 인도를 서축.
그 천축국이라고 하죠. 서쪽에 있는 천축국에 인도에서 보면은 이 중국이 서축이에요. 소림산봉은 뭐예요? 소림사에서 논인다 라고 하면은 나는 선종이다 말이야.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서축은 뭐야? 그 천축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중국에 왔다는 거죠. 서축의 소림산봉의 논인은 오롯한 방랑자요. 기회 몇 번이나 되돌아 부상 채운느에 다시 올랐던가. 거기에 채운느라는 그 뭐죠? 그게 있어요. 정자가. 화양계곡 무한한 풍류경 속에서 이 화양계곡이 무지하게 멋있다고 합니다. 풍류경이. 그러면서 거기에 만동묘가 있거든요.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그때 신종대왕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대요. 풍류경 속에서 만동묘 사당 속에 들어가니 수심을 다하였구나. 그 형사가 만동묘 사당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거야. 또 춥네, 추워. 만동묘 사당 속에 들어가서 근심을 잇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곳은 중국 계산의 화양계곡으로 조선 중기에 오암성시열 선생이 이곳에 응거하면서 중국의 무의국을 본따라 중국의 무의국이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있답니다. 그것을 본받아 갖고 화양동에도 구곡을 하는 거예요. 화양동의 구곡. 경천벽, 온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능은대, 와령암, 학소대, 파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양구곡이랍니다. 골짜기 이름인 경호는 자신을 달마의 종풍을 연 서축의 소림단방에서 돈이는 오롯한 방랑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롯한 방랑자거든요. 화양동 구곡을 돌고 돌아 몇 번이나 되돌아 다시 오른 채운느는 이곳에 있었던 정자로 경호는 이곳을 자주 올랐다며 채운암이 있답니다. 지금은 거기에 채운암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암자에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화양의 무한한 풍류경 속에 만동묘 사당 속에 들어가 수심을 다 마쳤으니 경호는 이곳 괴산 화양계곡 아름다움과 빼어난 자연의 예술품인 괴산의 수옥 폭포와 화양계곡에서 우암성시열의 글씨와 서체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경사가 아마 채운루를 자주 간 것 같아요. 채운루를 다시 오른 곳으로 자주 찾은 것으로 보였으니 거기에 이제 그 우암성시열의 글씨도 있어서 이곳은 가히 문화 산수의 계곡으로 산수를 좋아하고 문학을 즐기는 경허의 성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허사가 불교도 좋아하시지만 유교에 굉장히 심취해 계셔가지고 유교와 유불선 3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화양계곡이라 경허선사가 좋아했어요. 그리하여 경허선사는 자신의 마음이 세속의 인연으로 시달릴 때마다 갔어. 세속의 인연에서 찌들찌들해. 이곳에 자주 놀러와 유생들과 시도 나누고 씨름을 달랬던 곳으로 자주 오르내렸더라 이런 얘기죠. 이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나오네.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담으로 명나라 신종 나오죠. 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1704년에 충북 개성군 청천면 화양동 계곡에 지은 사당이고 물론 근방에는 자신의 조상인 우암성시열의 화양서원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만동묘 말고 화양서원. 서축의 소림산봉은 달마의 본향 소림가를 말하니 여기서 논의는 오롯한 방랑자여 그대에는 경허더라. 몇 번이나 채운도다가 되돌아서 채운내에 다시 올랐던가. 화양계곡 무한한 풍류경 속에서 만동묘 사당 속에 들어가니 경허의 수심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뭐한다. 잊고자 한다. 이러네. 잊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잊고자 해요. 여기 오면은. 그래서 경허선사가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또 이제 달리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조상한테 와서 이제 그 화양계곡에 와가지고 그 우암성시열 조상한테 자기의 그 속상한 이야기 이런 거를 털어놓으면서
모든 수심은 여기서 한순간에 다 연노라고 크게 만족해하고 있더라. 소림은 중국 선종의 장시자로 달마를 소림이라고 하죠. 범어로서 보디다르마이며 보리달마이고 음사하는데 달마는 그 약칭이다. 보디다르마, 보리달마, 달마. 남인도 일설에는 페르시아, 남인도 향지국 나라의 셋째 왕자님이죠. 셋째 왕자로 후에 대승불교의 승려가 돼서 선에 통달하였다. 520년에 정확히 524년인데 중국에 들어와 북의 로왕에 머물어 동쪽의 숭산 소림사, 숭산이죠. 숭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자선을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죠? 해가를 만나지. 해가.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 청정하다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선법을 제자 해가에게 전수하였다. 여기서 선종의 선불교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속리산의 북쪽 하양동 계곡은 효종 임금을 잃은 슬픈 마음을 간직한 태 계곡을 찾아 응거하며 세월을 보낸 조선의 중기 대학자 오암 송시열이 효종 임금을 그때 당시 효종이었으니까 왔다 이런 얘기죠. 중국의 무의고국을 흠모하여 이름을 9개를 지었죠. 아까 했죠. 9곳의 절경을 이어지는 곳으로 가평산, 낙명산, 백악산이 둘러싸듯 어우러지는 계곡은 완만하게 다듬어진 산책로를 따라 5km의 길을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누구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오암 송시열 선생을 아주 좋아했죠. 자신의 조상인데 아주 좋아했어요. 만동면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담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진에게서 전칠을 서약했는데 지연서당으로 근방에는 자신의 조상 우암송시의 화염선이 있었으니 이런 연유로 경호는 우암송시를 흠모하고 이곳에 용연을 데리고 오고 자신도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참배해서 하늘에서도 땅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늘한테도 말 못해 땅한테도 말 못해 이 기막힌 사연을 이곳에 있는 누구에게 조상인 우암송시에게 와서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조상에게 이제 어려움을 조상에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부처님께만 하지 말고 부처님이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은 법을 주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조상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죠. 제 180선장 청장암에 가서 투해를 응거하다. 경선사가 동학농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천장암으로도 가고 또 천장암에서 또 왔다 갔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를 숨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장암에 가서 투해를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서산 부석사에 가서 또 지내고 있고 또 고금당에서 지내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숨어 다니는 거야. 경호는 이제 전봉준을 떠나보내고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 어디를 가든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한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으니 어디든 가든 운둔자가 되어버렸어요. 경호선사가 본의 아니게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다. 이곳 천장암이 가장 마음이 편하구나. 천장암은 왜? 하늘이 감춘 절. 한평생 내 지게는 뭐야? 그윽한 내 뜻, 품은 뜻. 우리가 기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지게는 이제 내 마음의 뜻. 기계는 본인의 깜냥. 그윽한 산을 즐기는 것이라고 소요주의하여 정산을 찾는 선생의 길을 한껏 드러내고 있더라. 그만큼 경어의 정서는 무의 자원의 노장서상에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경어는 이 암자에서 내가 또 벌써 한 해를 또 보내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아 제법 긴 시간을 이 암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어서사가 바로 이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냥 부석사에 가서 그냥 애들을 어린 종들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이제 나선 게 떨치고 나선 게 이제 부석사죠. 호소에서의 은둔의 세월로 시절 2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암에도 숨어 있었죠. 여기 평생지게 제목이 평생지게 나의 가지고 있는 내 품은 뜻 그거를 지게라고 하죠. 자, 평생지게 악산유요 증방시암 과일추로구나.
영일상심 기좀 아니니 만진 여몽 편운요. 뒤에 또 나오지. 화학나변 천복원이로다. 홍량전대해서부여 풍광의고 중래하니 수구정음 화성리로다. 슬픈 시죠. 이것도 아주 슬픈 시로 7원 율시가 되겠어요. 오랜만에 또 7원 율시 나왔죠. 천장하면서 이걸 쓰신 거예요. 평생지게 악산유. 내가 한평생 동안 내 마음에 품은 지게는 지게는 약산유다 이 말이야. 그윽할 유자죠. 그윽한 산을 즐기는 것 뿐이다. 여기서 그윽한 산은 뭐예요? 천장하면 지금은 뭐 연암산.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그윽한 산에 그거를 즐기는 거다. 내 평생 지게는. 증암시암 과일주. 일찍이 증자죠. 일찍이 내가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 암자에 와서 벌써 가을 벌써 한 해 일추를 보냈다. 그러니까 3추 그러면은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을 3번 보냈다. 가을을 1번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벌써 한 해가 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일 상심 기조만이요. 영일 하루 종일 상심했어. 감상할 상자죠. 뭐들을 심기를 감상, 마음자리를 감상하다가 함께 누구랑 함께 새와 함께 마음자리를 감상하다가 해가 저물었다, 늦어졌다 이 말이야. 온종일 심기를 감상하다가 새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저물만 짜니까 심기가 뭐죠?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자리.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본래 자리 가면 본래 면목자리, 자성자리죠. 그러니까 참선했다 이런 얘기예요. 만진여몽 편운유. 만진은 온갖 세상의 만일 세상사가 다 여몽 꿈 같은데 조각구름만이 뭐하더라 아득할 유자죠. 아득하게 흘러가더라. 조각조각만이 아득하게 흘러가더라. 인생이 일장춘몽인데 조각구름만 조각조각 흘러서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화학나변 천복원이요. 화학은 나는 어찌하겠는가 이런 얘기지. 화학은 뭐뭐하나. 화학은 나변 어느 곳 주변인가 이 말이야. 천북원 북쪽 하늘. 천북원이 북쪽 하늘이 멀고도 멀어서 화학은 도대체 어디매에 있냐 이런 말이야. 있나? 라는 나자죠. 어느 곳 주변에 있는가? 이런 얘기에서 여기서 화학이 중요해요. 화학은 북한산을 다른 말로 화학이라고 한답니다. 천북이 북쪽 하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이 어디매냐고 하는 것은 북한산을 말하고 그 임금이 계신 도성을 화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전봉준 장군이 가고 동아농민이 망했어. 근데 일본 놈들이 자리를 이제 그 궁궐을 범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지금 천장함이 와서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안위를. 그러니까 대궐을 화학이 북한산 임금님이 계신 곳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경호선사가. 홍양천대 해서부라. 홍양은 여기서 홍성이에요. 홍성을 앞에 대하고 보니까 바다가 서해 바다가 해서라고 쓰는데 해서가 아니고 서해죠. 서해 바다가 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 천장함에서도 높이 제비바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서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말하고 있어. 홍양을 앞에 대하니. 홍양은 홍성. 풍광의 중래하여. 풍광이 너무 의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더라 이런 얘기죠. 풍광이 예나 도감이나 변함없어서 중래와 거듭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또다시 와서 보니까 풍광은 예나 지금이나 하도 의고하더라 하니 수구 청음 화성유요. 수는 뭐야? 두어수 구절을 청음을 내서 맑은 소리를 내서 내가 뭐야보다 읊어보다 말씀하자죠. 말씀하자. 석유는 뭐야? 지나간 옛석 있잖아요. 떠돌아가 버린 지나간 옛날을 한번 내가 그 사연을 말해볼까 하노라. 그러니까 옛사연은 뭐야? 천봉준 장군과 통학농민을 일으켰으나 다 가버린 그 옛날의 그 사연을 지나간 애석한 사연을 내가 말해보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서
이 시도 참으로 슬픈 시죠. 이렇게 슬픈 시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근데 세상에 경호선사가 이 천장암에 와가지고 앞에다 두고 임금님을 걱정하면서 천복륜 장군이 가고 난 뒤에 내가 여기를 또다시 와보니까 풍광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두어 구절을 옛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읊어볼까 하노라 라고 해서 슬픈 시를 천장암에 와서 쓰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또 여기서 끊기로 하겠습니다.